안녕하세요. 행정인 금융TV 김면 행정사입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대물 뺑소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도로교통법 제54조 1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보통 사고 후 미조치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간혹가다 이제 요런 분들이 찾아오세요. 이제 음주 관련해서 이제 면허 취소 때문에 행정심판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연락을 주시는데, 단순하게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면허가 취소된 분들은 원칙적인 절차에 따라서 행정심판을 통해서 이제 절차를 진행을 하는데, 간혹가다 나는 대물사고가 있다. 그런데 내가 음주한 거는 인정을 하지만 내가 음주한 상태에서 누군가의 차량을 살짝 긁고 가거나 그러한 사고는 내가 내지는 않았다. 나는 인식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대물 뺑소니로 사고 후 미조치로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왕왕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는 좀 정확하게 사실 조사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제 경찰 조사가 처음이기 때문에 본인이 인식하지 못하겠다면 여러 가지 증거 확보를 좀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당시 뭐 주변에 있는 차량이나 이런 데에서 뭐 CCTV 영상이라든가 뭐 상대방이 제출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정말로 내가 차량을 운전하면서 옆 차량을 정말로 살짝 긁고 지나간 건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확인하려면 여러 가지 이제 증거가 조금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거 조사를 철저히 해서 경찰 조사를 할 때 좀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딱히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변호사님을 선임을 해서 같이 가야 되느냐 마느냐 하는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같이 가서 뭐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근데 변호사님들께서 뭐 크나크게 그 자리에서 어떻게 큰 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런 것들은 좀 확실하게 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든 것들은 증거를 통해서 말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관계 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나름대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뭐 의견서라든가 뭐 탄원서라든가 이런 걸 충분하게 내서 미리 제출하고 그런 다음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진술을 하게 되게 되면 무난하게 뭔가 이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특별하게 뭐 변호사님들이 가서 그 진술을 뭐 직접 해주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뭐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간혹가다 이런 분들도 있으세요. 변호사님을 통해서 많은 돈, 수백만 원의 돈을 주고 선임을 했는데 상담을 가자마자 그 돈을 이미 지불도 했는데, 뭐 예를 들면 뭐 변호사님 보수를 굉장히 많잖아요. 뭐 5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뭐 7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뭐 1000만 원이 될 수가 있는데, 그 많은 보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님이 인정해라. 근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부분이 있죠. 나는 내가 긁고 지나간 것 같지도 않고 명확하게 아직 증거도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명확하게 증거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명확하게 증거가 나오지 않은 상태, 또 상대방도 명확하게 본인의 블랙박스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긁고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뭐 단정적인 증거도 없는 상황, 이런 애매한 상황에서 내가 했습니다 라고 해서 자진해서 인정하는 것 자체가 이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하신 거죠. 그런데 변호사님께서 무조건 인정을 해라, 인정하고 우리 가자, 이렇게 하시는 분은 이제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답답하다. 내가 만약에 그런 생각이었다면 변호사 선임하지도 않겠다. 그냥 뭐 행정사님이나 뭐 법무사님을 찾아가서 탄원서나 진정서나 반성문 잘 써가지고 제출해가지고 인정받으면 될 건데, 변호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내가 변호사님을 선임한 이유는 이 부분을 내가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슬기롭게 잘 대처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하려고 했는데, 무조건 인정해서 쉽게 심플하게 가자, 인정해서 반성하고 하면은 반성하는 취지로 해가지고 내가 변호사 의견도 써서 내고 해가지고 형을 좀 감형하는 방법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하니까는
이 의뢰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을 텐데, 다 인정하고 가려면 그럴 만한 어떤 너무나 그런 심플한 상황이라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그래서 이제 그 증거가 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경찰 조사를 하면서 조금 상황을 보면서 가는 게 어떨까라는 좀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가서 뭐 단정적으로 인정하고 하는 건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요 말씀 이제 두서없이 막 이제 뭐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간혹가다 그런 분들이 있으셔서 너무 억울하다. 나는 이제 변호사니까 생각했는데 나한테 아주 구원투수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또다시 조사하는 수사관이 돼가지고 나한테 이거를 몰아가는 것 자체가 나는 너무 억울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돈까지 줬는데 주지도 않는다. 너무나 억울하다. 반환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돈도 안 주기 때문에 너무나 억울하다. 변호사를 상대로 해가지고 또다시 수임료 반환 소송을 또 해야 될 상황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분들이 있으셔서 간혹가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좀 사례를 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그 뭐니 해도 어떤 상황이든 구체적으로 사실관계 좀 정확하게 조사를 해보고 이게 신중하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만약에 이제 그런 사안이 온다면 저 행정사들은 이제 행정사법상 사실 조사하는 그러한 업무 범위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정보 공개 청구가 됐던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충분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그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갈 건지를 이제 의뢰인들하고 논의를 하고 말씀드리고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은 저희가 진행을 해드리고 그렇지 않고 저희가 하지 못하고 변호사님이 어떤 도움이 필요하면은 이제 변호사님들한테 좀 도움을 받아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안이 있으면 무조건 뭐 인정하고 가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한 사례는 너무나 이제 억울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의 사례가 있어서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제 사고 미조치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사고 미조치를 하게 되게 되면 도로교통법 54조 1항을 적용받아서 5년 이하의 징역이라든가 벌금도 1,500만 이하의 벌금이 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념을 하시고요. 그래서 만약에 사고가 있었다면 내가 인지를 했다면 즉시 정찰을 해서 구호 조치를 충분히 해야 된다. 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혹시라도 내가 인지하지 못해서 그냥 가버렸을 때,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충분하게 사실 조사를 통해서 그 여부를 좀 확인하는 부분도 좋을 것 같고, 간혹가다 이러한 상황을 나쁘게 악용하는, 다시 말하면 보험 사기꾼들이죠. 실질적으로 그런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이걸 악용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험 사기 여부도 철저하게 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차에 있는 사건인데 차량인데 살짝 긁고 갔고 차량에 굉장한 충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들어 눕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 사고로 인해서 발생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 사고로 뭐 많이 다쳤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입증해라. 너네들이 입증을 해라라고 해서 좀 그런 부분도 좀 여러 가지 조금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사안들이 있으면 좀 종합적으로 뭔가 많이 좀 고려해봐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오늘 주제는 두서없이 뭐 막 말씀드렸지만 사고 미조치에 대해서 뭐 이런 부분도 있고 즉시 정치하는 부분들, 그래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좋은지 부분에 대해서 사례도 좀 말씀드리고요.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걸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음에도 좀 도로교통법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음주운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좋은 정보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이 좀 자유롭게 얘기하는 부분이라서 좀 정리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고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일이 선거라고 합니다. 투표를 하는 분이 진정한 유권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표를 꼭 하시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